초창기 야구공은 지역마다 형태와 재질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용했던 야구공의 모양은 지금의 모양과는 전혀 달랐죠. 신발에 사용했던 고무라든지 물고기 눈 등 갖가지 재료로 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가죽을 사용하지도 못했죠. 당시 가죽은 비쌌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1876년 전직 투수였 A.G. 스팔딩이 자신이 만든 공을 내셔널리그의 공식 경기구로 사용하도록 설득하면서 최초의 공인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구공보다는 농구공으로 더 잘 알려진 브랜드죠. 스팔딩이라고 써있는 농구공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브랜드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죠. 스팔딩사의 야구공은 그 후 100년간 내셔널리그 공인구로 사용되었고, 아메리칸 리그는 리치사가 만든 공을 사용했지만 리치사는 스팔딩사에 인수되어 사실상 두 개의 리그 모두 스팔딩사의 공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공인구는 고무심의 실을 느슨하게 감은 형태로 탄성이 낮고 한 경기에 공 몇 개로 버틸 만큼 잘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 공이 점점 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도 끝까지 사용하기도 했죠. 지금처럼 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환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의 반발력은 떨어지고 찌그러진 공은 다양한 궤적으로 날아와 자연스레 투수력이 우세한 저득점 경기가 많았습니다. 이 시기를 데드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스팔딩사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공인구의 심에 고무 대신 크로크를 넣은 것이죠. 1910년 메이저리그에 처음 등장한 코르크 신공은 기존에 사용했던 고무공에 비해 훨씬 가볍고 더 단단해 탄력 있게 튀어나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구성도 더 좋았죠. 더 가벼워지니 투수들의 공은 빨라졌습니다. 투수들의 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빠르기를 보였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가벼워진 탄성이 좋아진 공이 더 빠르게 날아오니 타구의 비거리가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홈런이 생성되고 장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공 하나의 변화가 야구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한 선수가 있었고, 그 선수가 바로 베이브 루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꼭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빨라진 공은 더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1920년 8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레이 체프먼이 투구의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비극을 계기로 스크러프볼, 스핏볼 등 공을 훼손하거나 침을 묻혀 고의로 더럽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자들은 이때부터 캡이 아닌 헤드기어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룰이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도 헤드기어를 쓰긴 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기에 선수들은 타석에 들어설 때 멋대가리 없는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 공을 자주 교체하여 비교적 깨끗한 공을 경기 중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사실상의 데드볼 시대의 종말로 평가되며, 이 시대 이후부터 베이브 루스의 홈런 행진과 맞물려 라이브볼 시대가 열린 것이죠. 지금 현대 야구도 긴 흐름으로 봤을 때 라이브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4년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는 각기 다르게 사용했던 공인구의 스펙을 완전히 통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공인구의 규격은 오늘날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은 크로크와 소량의 고무 혼합물로 구성하고 그 주위를 검은 고무층과 적색 고무층으로 감싼 다음 습도와 온도가 관리되는 환경에서 일정한 장력으로 양모실과 면실을 수백 미터씩 감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무 접착제를 바른 후 가공된 가죽 조각을 108개의 붉은 시 스티치로 손바느질을 하여 봉합하면 하나의 야구공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공의 무게는 142에서 147g, 둘레는 22.2에서 23.5cm로 규정되었지요.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공의 모양과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빨간색 실밥과 하얀 가죽, 야구공의 생긴과도 같은 모양이 완성된 시기이죠. 그리고 이후 MLB 야구공의 큰 변화는 많은 시간이 흐른 1970년대였습니다. 1974년 100여 년간을 사용했던 말가죽 수급이 어려우므로 소가죽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오늘날의 야구공에도 동일하게 소가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 공인구 제작사가 바뀌게 됩니다. 거의 100여 년간 이어졌던 스팔딩사의 공인구 시대가 종결된 것이죠.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롤링스사의 야구공이 MLB 공인구가 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롤링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LB는 롤링스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아마도 MLB 야구공은 영원히 롤링스사가 공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구공에는 이런 변천사 말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우선 진흙에 관련된 건데요. 공인구 제조 공정상 새 공은 표면이 매우 반질거리고 미끄러워 선수들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1938년 당시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 코치였던 레나 블랙번이 공이 너무 미끄럽다는 한 심판의 불평을 듣고 자신의 고향 인근 늪에서 떠온 진흙을 시험해본 것이 시초인데, 이 진흙은 물과 섞으면 마치 푸딩처럼 부드럽고 냄새도 없으며 공에 착 달라붙으면서도 가죽을 상하지 않게 하는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블랙번은 이 마법의 진흙을 통에 담아 합리적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고, 곧 메이저리그 전 구단이 이 진흙을 구매하여 쓰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 오늘날까지도 MLB 전 구장의 경기구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나는 진흙으로 문질러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 대체물이 없는 천연 산물이다 보니 위치가 극비에 붙여져 내려오고 있으며, 현재는 블랙번의 지인이었던 진 빈틀리프 가문이 그 사업을 이어받아 매년 각 팀에 진흙을 공급합니다. 공인구를 제작하는 롤링스사는 이 진흙의 성분을 조사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가능하지
다양할지도 모르겠지만 가격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 진흙은 MLB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진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볼 때 항상 드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야구공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쓰이는 걸까 하는 거죠. 투수들은 거의 매 순간 공을 교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데드볼 시대에는 경기당 2개에서 3개의 공을 쓰였다면 라이브볼 시대의 초반에는 경기당 10개 내외의 공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한 경기당 몇 개의 공이 사용될까요? 메이저리그의 조사에 따르면 한 경기당 사용하는 공은 평균적으로 120개 정도로 하루에 사용되는 양은 보통 1,5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시즌 동안 사용되는 야구공의 총량은 30만 개에 달한다고 하죠. 그럼 그 많은 야구공은 다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한 번 사용된 공인구는 다시 그 경기에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서 이렇게 사용된 공은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경기 중 사용한 공의 일부에 실제 사용한 공이라는 마크를 달고 기념품으로 판매하죠. 그리고 멀쩡한 공의 대부분은 연습용 공으로 변경되어 각 구단마다 훈련용 공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다 상태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공이 되면 폐기 처분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그 공이 진짜 폐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공은 다시 전문 수거 업체가 공을 매수해 세계 각지 그리고 미국 전역의 야구 연습장 등으로 다시 중고 재판매가 되죠. 프로야구 선수들을 위해 야구공이 만들어지지만 야구공을 최종적으로 지는 사람들은 프로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공 사용되는 곳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끔 더없이 특별한 순간을 맞이한 공들은 비싼 값에 경매가 되기도 하죠. 또는 다시 구단이 재구매를 해서 기념품으로 전시하기도 하죠. 최근으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공은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50-50을 달성했던 당시에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경매가를 경신한 공으로 무려 439만 2천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은 대만 타이베이 101빌딩에서 공개되기도 했죠. 다른 최근의 주요 경매로는 에런 저지의 62홈런볼이 있습니다. 150만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죠. 근데 여기엔 재밌는 비하가 있는데 경매 전에 양키스 구단주가 3억만 달러 현금 일시불 지불을 제안했지만 공을 주운 당사자는 이를 거부했죠. 그리고 경매는 그 절반인 150만 달러라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탄 이전에 가장 비싼 공은 마크 맥과이어의 시즌 70호 홈런공이었습니다. 낙찰 금액 305만 달러로 유명 만화가 토드 맥팔레인 씨가 경매로 낙찰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이 밖에도 특별한 순간을 담은 공들은 정말 많습니다. 베이브 루스의 홈런공, 행크 앨런의 마지막 홈런공, 롤란 라이언의 승리 기념공 등 기념비적인 순간을 담긴 야구공이 세계 각지에 그리고 미국 전역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와 공을 다 보러 다니지 못합니다. 여긴 미국도 아니다 보니 실제 구단의 기념공간에 가기도 어렵죠. 그래도 아예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영광의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이랜드 온라인 뮤지엄입니다. 정말 다양한 MLB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공들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유니폼, 반지 등 MLB의 순간들을 모두 아카이브 해놨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컬렉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랜드 온라인 뮤지엄에 있는 컬렉션들은 실제로 이랜드 그룹에서 30년간 모아온 컬렉션 품목으로 앞으로도 계속 컬렉션 품목은 추가되어 정말 다양한 MLB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기념물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랜드 뮤지엄에서는 단순 컬렉션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컬렉션이 어떤 컬렉션인지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은규 해설자님, 김영준 기자님, 이현우 기자님과 같이 야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과 MLB를 정말 잘하시는 블로거분들이 쓰신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 MLB 이야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를 좋아하는 저 같은 부류의 야구 팬들에겐 흥미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컬렉션만큼 아니 그 이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 꼭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민은규 해설자님이 쓰신 낭만의 전설투수 세첼 페이지의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여러분도 여기 이랜드 온라인 뮤지엄에 접속하셔서 어떤 이야기가 궁금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컬렉션 이야기가 궁금한지 댓글 달아주시면 20명을 추첨해 작지만 선물을 드려보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 이랜드 뮤지엄에 접속하셔서 컬렉션도 확인해보시고 댓글도 달아 선물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